배우 유해진이 증명한 믿고 보는 배우의 저력,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또 한 번 관객들의 마음을 마을의 풍족한 생활을 꿈꾸는 광천골 촌장 어흥도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치는 그는 초반에 익살스러운 연기부터 후반에 처연한 감정선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이미 높게 설정된 기대치를 뛰어넘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오로지 연기로 자신이 왜 오랫동안 관객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증명한 작품이다. 지난 4일 개봉한 영화 왕과 사는 남자는 장항준 감독의 연출작으로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마을의 부흥을 위해 유배지를 자처한 촌장과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된 어린 선왕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나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유배돼 17세 생을 마감한 비운의 왕으로 역사에 기록된 조선 제6대왕 단종의 이야기를 신선한 시각으로 풀어낸다. 유해진이 연기한 엄흥도는 실록에 적힌 노산군이 돌아가셨을 때 엄흥도가 슬퍼하며 곡을 하고 시신을 수습했다. 그리고 숨어 살았다는 단 두 줄에 영화적 상상력을 더해 탄생된 캐릭터다. 극중 엄흥도는 매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산골마을 광천골의 촌장으로 유배 온양반 덕분에 풍족하게 살게 된 옆마을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마을도 유배지로 만들려고 계획을 세운다. 강원도 영월 노루골 촌장인 엄흥도는 사슴 사냥을 하다가 호랑이에 쫓기다 굴러떨어지는 아찔한 경험을 한다. 죽다 살아난 그는 옆 동네에 갔다가 촌장 아들 생일에 닭백숙을 먹고 축제를 벌이는 모습을 목격한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엄흥도에게 옆마을 촌장은 비밀을 털어놓는다. 자신의 동네에 형조 판서가 유배를 왔는데 형조 판서가 다시 실권을 잡을 것을 예상한 관료들이 보내온 음식들로 마을 사람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고 형조 판서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촌동네에서 장원급제하는 인물까지 나오는 축복이 터졌다는 것이다. 사슴도 겨우 잡아먹고 사는 가난한 마을을 이끌던 엄흥도는 이 말을 듣고 유배지 유치 작전을 펼친다. 관아에 가서 새로운 유배지로 노릇골에 있는 청령포가 좋다고 소개한다. 마침 관아에 와 있던 한명회가 지도를 보더니 육지의 섬 같은 청령포를 유배지로 선택한다. 노릇골 사람들은 유배지로 어떤 고관대작이 올까 기대가 차 있었다. 유배지로 인정받으면 주기적으로 먹물들인 고관대작들이 올 테고 이분들이 마을 사람들을 가르치고 먹여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청령포는 뗏목으로 건너야 하는데 가마 속 인물을 보니 수염이 없는 청년이었다. 게다가 뗏목까지 엎어질 때 시녀가 전하라는 말을 했다. 며칠 지나서 엄흥도와 마을 사람들은 그의 정체를 알게 된다. 얼마 전까지 왕이었던 단종이 폐위당해서 온 것이었다. 고관대작들은 복귀하면 유배지에서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들을 한양으로 불러올리기라도 하지만 폐위된 왕은 다시 복귀될 일이 없다.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엄흥도는 유배지를 관리하는 보수주인으로서 이홍희의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게 된다. 그러다가 절벽에서 뛰어내리려던 이홍희를 목숨 걸고 구한 엄흥도는 이를 계기로 그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마음을 열고 변화하게 된다. 유해진은 국사책을 찍고 나온 듯한 외적 비주얼을 장착하고 광천골의 상황을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한 발음으로 대사를 맛깔나게 내뱉으며 단숨에 관객들을 그 시대로 초대한다. 마을 부흥을 위해 유배자를 이용하고 마을 사람들이 일하는 걸 지켜만 보는 초반에 드러나는 인물의 계산적인 면모를 특유의 친근한 이미지로 밉지 않게 그려내며 보는 이들과의 거리를 좁힌다. 이후 보수주인과 손님에서 신분에 따라 아랫사람과 상전이 됐다가 함께 밥을 먹는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한 데 이어 이홍희를 아들처럼 바라보게 되는 엄흥도의 내적 변화를 미세하게 떨리는 호흡과 눈빛 등 생활화된 디테일로 켜켜이 쌓아 올리면서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동화되게 만든다. 영화 초반 관객들의 웃음을 책임지며 1차원적으로만 남을 수 있는 캐릭터를 결코 가볍게 소비하지 않은 유해진은 이후 자신만의 진한 페이소스와 남다른 균형 감각을 활용해 인물을 입체적으로 그려낸다. 코미디와 정극의 완급 조절도 돋보인다. 또한 결코 자신의 존재감만을 앞세우지 않는다. 오히려 극의 중심을 묵직하게 지키면서 다른 배우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준다. 그 덕분에 단종으로 분한 박지훈에 처연하면서도 강인하고 깊은 눈빛이 한층 두드러지고 이와 함께 유지태, 전미도, 안재홍,
박지환, 김민 등도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을 빚어낸다. 자칫 과하면 모두가 다 따로 놀 수 있지만 유해진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전체적인 톤과 감정이 안정적으로 균형을 이룬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박지훈이 연기한 단종 이홍희는 조선 역사에서 가장 슬픈 인물 중 하나다. 세종대왕의 적장자인 문종의 적장자인 단종은 어려서부터 세종대왕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수렴청정을 해야 할 할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자 자신을 보호해줄 인물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삼촌들이 지켜줘야 하는데 삼촌들은 세조처럼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어서 평상시에는 정치와 떨어져 있어야 했다. 한명회라는 인물이 옆에 붙자마자 계유정난을 일으키고 어린 나이에 유배지에 도착하게 된다. 12살에 왕에서 내려왔지만 수년 동안은 창덕궁에서 기거했다가 사육신 사건이 터진 후에 17살 나이에 유배지로 온다. 청년이 된 단종 이홍희가 처음에는 밥도 거부하다가 마을 사람들과 친해지게 되자 단종은 다시 일어나서 세상과 소통을 한다. 박지훈은 이런 단종의 복잡한 감정선을 눈빛만으로도 표현해낸다. 사슴 같은 슬픈 눈망울이 내놓는 깊은 슬픔에 관객들의 가슴이 베인다. 이 배우는 약한 영웅을 통해서 얼굴을 알렸는데 슬픈 눈인데 힘이 있고 분노심도 가득한 독특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다. 단종이라는 캐릭터를 연기하기에 최적의 배우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호랑이 같은 호통을 칠 때는 그 포효에 관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강렬한 연기를 보여준다. 한편 한명회 역을 맡은 유지태는 로맨스 가이로 유명했지만 이번 작품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기골이 장대해서 왕족도 아닌 인간이 상왕이라고 해도 왕족에게 호통을 치고 윽박지른다. 유지태가 화를 내는 장면에 눈꼬리가 올라간 모습은 연기인지 실제인지 모를 정도로 무섭다. 실제 한명회는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가 좋은 인물로 초기에는 그려졌다고 한다. 장항준 감독은 그 한명회의 초기 묘사를 보고 유지태를 선택했고 이는 신의 한 수가 되었다. 청령포에서 기거하던 단종 이홍희가 기댈 곳은 세조의 동생이자 단종의 막내 삼촌인 금성대군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단종이 유배를 간 까닭은 단종 복위 운동을 시도했던 박팽년, 성삼문 등의 사육신이 죽게 되자 그 빌미로 단종을 유배 보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종은 적장자로 조선 최초로 정통성이 확고한 왕이었다. 유배지 근처에는 세조가 유배를 보낸 금성대군이 있었고 금성대군은 단종과 연락하면서 다시 반란을 준비한다. 역사가 곧 스포일러이기에 모두가 결말을 알고 영화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충분히 예상 가능한 엔딩이 먹먹하고 안타깝게 다가오는 이유는 유해진의 진심과 몰입이 깊게 뿌리내리기 때문이다. 단종을 향한 연민과 존경심, 그리고 부모로서의 마음까지 인물의 심리를 다층적으로 표현하며 관객들을 웃겼다가 울리는 원맨쇼로 작품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 메가폰을 잡은 장항준 감독은 인터뷰에서 산족을 멸한다고 했는데 친구의 시신을 건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러한 분을 되돌아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반추하고 역사 속 가치를 기억하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높은 이해도와 한층 더 깊어진 밀도로 그 시대의 의로운 인물, 그 자체가 된 유해진은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오늘날의 관객들에게 깊이 관통시키며 짙은 여운과 울림을 선사한다. 장항준 감독은 2000년대 초 MBC FM의 윤종신의 FM데이트의 영화 소개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여하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렸다. 라이터를 켜라를 연출한 감독으로 요즘은 방송 출연, 유튜브 출연을 아주 잘한다. 한국 감독 중에서도 가장 웃기는 감독이자 꿀팔자, 눈물 자국 없는 말티즈라는 애칭이 생길 정도로 팬도 많다. 아내가 그 유명한 킹덤의 김은희 작가다. 이 부부의 사는 모습 자체가 하나의 힐링일 정도로 사랑받는 가족이다. 장항준 감독의 필모를 보면 기억의 밤, 리바운드 같은 아주 잘 만든 영화도 있지만 흥행 성적은 그리 좋지 못했다. 기억의 밤은 겨우 손익분기점을 넘기고 리바운드는 손익분기점을 50%만 넘겼다. 하지만 이번 완과 사는 남자는 이전 영화들보다 2배 이상 잘 나왔다. 초반부터 중반까지 유해진이 웃긴다. 웃음 타율도 높고 신들린 유해진의 국왕 액션이 영화를 휘어잡는다. 조선 차은우답게 조선 사람 그 자체가 되어서 입담을 펼치는데 모든 것이 실제 역사 속의 인물 같다. 단종의 비극을 담은 장면은 눈물 없이 볼 수 없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배우 박지훈의 사슴 같은 슬픈 눈망울이 내놓는 깊은 슬픔에 가슴이 베어서 눈물이 계속 흐른다는 관객들의 반응이 이어진다. 보통 영화가 끝나면 엔딩 크레디트 오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데 한참을 앉아있다 나왔다는 후기도 많다. 영화의 여운이 그만큼 깊다는 증거다. 연출도 무척 좋았다는 평가다. 익스트림 클로즈업을 사용해서 눈물샘을 억제하려는 자체가 더 눈물나게 한다. 또한 슬픔을 억지로 끌어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끌어내는 힘도 좋다. 왕과 어몽도와 마을 사람들이 함께하는 축제에 나무로 된 팻말에 한자와 한글을 적어서 나무에 걸어놓는 장면은 특히 인상적이다. 왕과 촌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 이상향처럼 느껴진다. 실제 역사의 상상력을 가미한 영화다. 사실 단종의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역사책에 다 다르게 나온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한다고 했음에도 어몽도는 단종의 시신을 수습한 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사를 간다. 평생 떠돌아 사는 걸 감수하고 무덤을 만들어준다. 위선피와 오소감심은 좋은 일을 해도 화를 받으면 기꺼이 달게 받아들이겠다는 어몽도의 마음이 담긴 말이다. 시사회 이후 호평이 끊이질 않았던 왕과 사는 남자는 개봉 첫 주말에 76만 1,840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아바타, 불과 제63만 616명과 만약에 우리 34만 270명을 넘어서는 2026년 주말 박스오피스 최고 스코어를 달성했다.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쾌거를 거뒀다. 유해진은 그동안 왕의 남자, 해적, 바다로 간 산적, 올빼미 등 사극에서 더 두터운 신뢰를 쌓아왔다. 1,000만 관객을 사로잡은 파묘 2024년 작품과 청소년 관람 불가임에도 그해 개봉한 한국 영화 흥행 2위에 오른 야당 2025년 작품 등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한국 영화계에서도 꾸준히 존재감을 받으려는 발산했다. 이 가운데 자신의 저력을 또 한 번 각인시킨 이번 작품으로 어떤 굵직한 기록을 남길지 이목이 집중된다. 달팔한 음악 감독의 음악도 영화의 경쾌함과 묵직함을 잘 스며들게 한다. 청룡포 재현도 무척 좋았다는 평가다. 실제 청룡포가 유명해져서 촬영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는 반응이다. 미술팀의 노력이 빛을 발한 부분이다. 연출, 연기, 음악, 미술 모두 좋았던 추천 영화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정의라는 것은 언젠가는 복원된다. 어문도라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배운다. 권력 앞에서 굽히지 않고 옳은 일을 행하는 용기. 그리고 그로 인해 받게 될 화를 기꺼이 감수하는 마음. 왕과 사는 남자는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를 전달한다. 여러분은 왕과 사는 남자를 보셨나요? 유해진의 연기 중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그리고 역사 속 의로운 인물 어문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